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팬데믹 초기 정부의 실수 9가지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영국 구인 광고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BBC가 보도한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 기사의 진위는 무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비드-19 초기에 장관과 과학자들의 심각한 실수는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저해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만든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가를 록다운하는 데 걸린 시간, 조기 검사 부족, 피해가 심한 국가와의 국경 폐쇄, 실패, 퇴원한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회위원회가 작성한 이 연구는 팬데믹 초기 몇 주 동안의 봉쇄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조언은 영국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실패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두 가지 영역인 치료와 백신에 대해 장관들이 백신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경로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옳았었다고 칭찬했고 연구 개발을 지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요양원으로 퇴원한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전염병 계획은 이전의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발병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독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너무 좁고 유연하지 못한 것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마련되었던 국가 위험 판단은 영국 내에서 신종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은 인플루엔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최대 10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팬데믹을 초기부터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접근 방식을 영국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계획 중 하나라고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통계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일자리가 110만 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2001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률이 가장 큰 직종은 소매 부분과 자동차 수리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의 4%에서 4.5%로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ONS 통계에 따르면 급여를 받는 직원의 수는 9월에 20만 7천 명이 증가한 2,920만 명으로 두 달간의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ONS의 데런 모건 경제통계국장은 고용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9월 급여에 고용된 직원의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KPMG U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야엘 셀피는 노동시장 부족이 전염병으로부터
영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복은 경제가 새로운 팬데믹 이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근로자의 가용성 감소로 인해 이 작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는 숙박 및 식품, 전문 활동 및 제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가 코비드, 브렉시트 및 세금 변화를 포함한 요인으로는 비난받고 있는 트럭 운전사의 부족은 최근 몇 주 동안 연료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 공급망을 방해했습니다. IES의 토니 윌슨 이사는 현재 실업자가 최근 4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실업자는 12만 6천 명 감소한 1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취업자는 23만 5천 명 증가한 3,2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30년 동안 그는 북한 정찰국 등에서 지도자의 눈과 귀, 두뇌 역할을 하며 최고위총으로 올라갔다가 수년 전 탈북하여 현재 한국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영국 BBC 방송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총국에서 5년간 한국의 대령급인 대좌로 근무했던 김 씨는 현재 남한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간에 걸친 BBC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는 설명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허락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박지원의 작품임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본 방송에서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이 하루 사이에 국내 언론은 물론 유튜브와 VOA 등 해외 언론들까지 BBC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탈북자 입을 통해 까발리는 문정권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희 오늘 뉴스의 초점입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의 간첩활동 증언을 믿거나 말거나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져 현재까지의 개연성까지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당시 난파 간첩이 청와대에 5년간 근무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스토리와 황장엽 선생이 왔을 때 암살조를 보냈던 이야기 등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문정권이 이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간첩을 잡고 침투 못하게 하던 시절보다 지금은 오히려 간첩이 없고 상호 협력하는 남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간첩이 근무하는 것보다 아예 주사파들이 정권을 쥐고 근무하는데 간첩이 올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계가 무엇이라 비난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하나의 민족이란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문정권의 초기 목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달성해보려는 과욕이 부른 도 넘치는 인터뷰입니다. 당장 이루지 못해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번 정권에서는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함으로써 3월 9일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심기 위한 흑색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천안함 사건 등 전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주간지에서 불륜 커플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시키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정권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김 씨가 마지막에 설명하듯
북한은 0.01%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무서운 정권을 대적하며 한 번 더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뿐이라는 협박을 국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와싱턴의 우파 애국동지 한 분으로부터 동부의 좌파 한인들이 문재인에게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금주 내로 유사한 집회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파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불과 기도가 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